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왜 하는 대로 돌려받는다는 말 있죠? 저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믿었던 사람 둘한테 완전 뒤통수를 맞았는데 다 그대로 돌려받지 뭐겠어요.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고 못된 인간들이 현실에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의류 수출업을 주로 하는 엄마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잠시 동안은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엄마가 곧 아빠가 하시던 사업을 이어서 하며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셨거든요. 그 덕분에 제가 고등학생일 때부터는 잘 산다는 소리 꽤 들으며 살았어요. 제 위로는 언니 한 명,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언니는 오빠와 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어요. 엄청 예뻐하기도 했고요. 오빠가 살짝 아스퍼 증후군이 있어서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수학만 열심히 했거든요. 언니는 저한테 그런 오빠의 특성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고 사업으로 바쁜 엄마 대신 오빠도 잘 돌봐줬어요. 그런 언니를 저도 많이 도왔고요. 조금 특별한 오빠가 있어서인지 저는 남다른 사람들을 봐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친구도 많았고 어디를 가나 사람을 잘 사귀었어요. 그러다 대학을 갔는데 과에서 유독 사람들과 못 어울리는 아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수줍음이 많아 보였는데 좀처럼 말을 걸 기회가 없어서 더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다 과에서 MT를 갔을 때 그의 옆에 있게 되며 말을 나누게 되었어요. 시무룩한 표정이던 그 아이는 저와 이야기를 하며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MT가 끝나고 난 후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야, 내 이름 김이랑이야. 알고 있는데? 내가 이름 계속 불렀는데 몰랐던 거야? 아니, 네가 내 성은 모를까봐. 너는 박지혜지? 나 앞으로 너랑 친하게 지내도 될까? 뭘 그런 걸 물어봐. 우리 이미 친구인데. 집에 잘 들어가고 내일 보자. 그렇게 저는 이랑이를 저희 친구들 사이에 넣어줬어요. 이랑이는 저와 친구들과 어울리며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이랑이가 편입해서 들어온 친구를 굉장히 무시하고 앞서서 따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랑이를 보는 게 불편했어요. 사실 그동안 친구들이 이랑이를 썩 좋아하지 않아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걸 다 흘려듣고 있었거든요. 이랑이한테 편입한 친구를 따돌리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너는 나랑 친구면서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애 편을 들어? 솔직히 편입해 들어온 애들 찐따 같잖아. 쟤들도 다 시험 보고 치열한 경쟁 뚫고 들어왔어. 어디가 찐따 같다는지도 모르겠고 네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아. 너 이제는 내가 싫은 거구나? 어쩐지 요새 나 위로해줄 생각도 안 하고 나랑 말도 잘 안 하고 그럴 줄 알았어. 황당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터뜨린 이랑이는 그대로 자리를 떴고 며칠 동안 저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랑이가 자기한테 제 흉을 봤다며 오히려 이랑이를 피했어요. 한 달쯤 지나고 이랑이는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순간 너한테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 내 편 들어주기를 바랐거든. 나 이제 싫어진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거 됐으니까 앞으로 편히 지내.
저는 이랑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 같아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은 큰 트러블 없이 대학 생활을 마치게 됐는데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이랑이가 이러더라고요. 네 덕분에 내 대학 생활이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 나는 네가 진짜 부러웠어. 친구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나보다 이쁘고. 이랑이 너 키 크고 이쁘잖아. 그리고 미모에 관한 건 주관적인 거야. 나는 사람은 다 각자 예쁘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진짜 좋은 친구야.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희는 이따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랑이가 항상 저를 과하게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원래 성격이려니 했어요. 이랑이가 뭐든 과장을 잘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30대가 되고 해외를 가게 된 친구도 있고 결혼을 하며 거주지를 옮긴 친구도 있어서 더 뿔뿔이 흩어졌네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한 3년 정도 만났던 사람이셨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하자 이랑이는 엄청 탄성을 지르며 축하한다는 말을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결혼 전 예비 신랑을 소개하는 모임에서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들이 얼굴을 비췄고 다들 저를 축하해줬어요. 이랑이는 계속 웃는 눈을 하고서 저한테 부럽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3차례나 해서 잘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그만하자고 해도 말이죠. 너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네가 너무 괜찮고 똑똑하고 예쁘니까 저런 사람을 만났겠지? 직업도 변호사고 인물도 좋고. 어디서 저런 남자를 만난 건지 나도 알려주면 안 돼? 엄마 친구분이 건너 소개해 주셨어. 소개팅으로 만난 거지 뭐. 너는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능력 있으니까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게 가능하구나. 역시 대단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랑이가 은근히 저를 깎아내린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냥 흘려버렸어요. 이랑이가 하도 저와 제 남친을 따로 만나 밥을 사주고 싶다고 졸라서 할 수 없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랑씨, 저는 지혜 집안이 평범했어도 지혜랑 결혼했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한 환경이었어도요. 저는 지혜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혜 멋있잖아요. 포용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성철 씨가 지혜 집안 보고 만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지혜 정말 괜찮은 애예요. 제 친구여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완전 잘 만났어요. 저도 언젠가 이런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겠죠? 이랑이는 늘 남자와 만났다 헤어진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자의 직업이나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후 이랑이가 저한테 좀 가시를 세운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상견례도 해야 하고 회사 일도 많아서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시댁분들은 크게 모난 데 없이 무난한 사람들 같았어요. 저희처럼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야 운이 좋아서 좀 더 많은 걸 누리는 것일 뿐이니까요. 제가 엄마 아빠나 그보다 더 윗세대인 집안 어르신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운이 따라줘야 일도 풀리는 게 있잖아요. 이건 엄마도 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도 집안 다른 친척분들도 남친 집안이 좀 어려운 것도 크게 개의치 않으셨어요. 남친은 우리 오빠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바라봐줘서 좋더라고요. 형님은 진짜 수학 되게 잘하시나 봐.
그러니까 대학 연구원으로 있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사회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지. 아주 우수한 분이신 것 같아. 맞아. 우리 오빠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야. 그걸 알아주니 너무 고마운데 내가 형이 없잖아. 결혼하면 진짜 형처럼 생각하며 살 거야. 말만이라도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는 남친에게 한 번 더 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 엄마가 아주 심각해지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그 당시 집에 거의 못 들어오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의류뿐 아니라 여성 액세서리랑 화장품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일이 많이 바쁠 때였거든요. 지혜야, 니네 신혼집 말인데 평수를 좀 줄여서 해도 될까? 아니면 내가 단기 월세 들어갈 수 있는데 알아보고 거기 잠깐 있다가 이사를 하든지. 요새 회사가 돌아가는 게 좀 빡빡하구나. 우리도 당분간 지출을 좀 줄였으면 해. 정말 미안해. 네 결혼인데 일이 이렇게 돼서. 내가 너무 무리를 해서 일을 벌였나 싶기도 하네. 엄마가 사업에 대해 이렇게까지 어렵게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 적잖이 놀랐어요. 하지만 그 즈음에 다 경제가 안 좋다는 말들이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엄마가 사업 때문에 저렇게 애쓰시는데 제가 저 좋자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엄마, 그런 말 마. 괜찮아. 사실 우리 그 집 없어도 돼. 나도 상철 씨도 돈 버는 사람들이고 모아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걱정 마.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집 결혼해서 살 집 정말 근사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거 아니어도 엄마가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상철 씨도 다 이해해 이 정도는. 저는 남친한테 곧 이 말을 전했고 남친도 괜찮다고 했어요. 신혼집 우리가 평생 살 집도 아니고 그 정도야 우리끼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장모님 지금 많이 어려우셔? 정확히 말씀은 안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아파트 안 해주실 분 아니거든. 나는 엄마가 회사에서 밤 새우시는 날이 많아서 그게 더 걱정이야. 사업하다 보면 다 그럴 때가 있나 보더라고. 그래도 오랫동안 잘해 오셨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더 잘해드리자. 장모님 잠깐이라도 스트레스 푸실 수 있게. 저는 정말 남친한테 고마웠고 든든했어요. 이런 게 결혼이구나 싶었고요.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말이죠. 물론 언니랑 형부도 있었지만 제 옆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갈수록 더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너무 잠을 안 주무시고 일만 하셔서 그런지 한때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시기도 했죠. 다행히 뇌나 심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엄마는 며칠간 깨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그때 오빠는 미국에서 한 달간 학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없었고 언니와 형부,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왜 엄마가 못 일어나시는지 물어보았죠. 이게 좀 애매한데 잠깐 동안 숨이 멎으셨거든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한 건 더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너무 애가 타고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남친은 연락이 잘 안 됐고요. 엄마가 쓰러지시고 5일 만에 저를 찾아온 남친은 표정부터가 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자. 더는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왜?
아니, 뭐 때문에 이러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심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남친은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혼자 그렇게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남친의 싸늘한 표정과 말투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윤성철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꼭 처음 보는 사람 같더군요. 남친은 아주 차갑고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너네 지금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잖아? 내가 미쳤다고 너랑 만나겠어? 나는 사실 평범한 직장인한테 관심 없어. 근데 소개해준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네 집인데 사업 잘 돼서 아주 탄탄하다고. 내가 이 험한 변호사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재력이 필요하거든. 니네 집 정도면 나 괜찮은 사건도 물어다 줄 수 있고 장차 내가 큰 로펌 파트너 변호사 되는 데에도 힘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글렀잖아. 니네 엄마 저렇게 반병신 돼서 누워있는데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겠냐? 나는 그런 판단은 되게 빠른 편이고 여태 그걸로 실패한 적 없어. 그리고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나 너처럼 오지랖 부리는 성격 완전 싫어. 네가 무슨 세계 평화라도 책임졌어? 반장병 걸려서 이거저거 다 참견하고 챙기고 그런 거 난 딱 질색이야. 그런 너 참았던 거 니네 그 수학 덕후 같은 찌질이 오빠 참은 것도 다 네 엄마 능력 하나 때문이었어. 근데 어떻게 내 노력이 이렇게 무참히 깨질 수 있냐? 나 더는 이런 거 싫어. 그러니까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성철 씨 모습이 다 가짜라는 거네?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나도 내 인생 위해서 공들인 거야. 전에 니네 사업 힘들다고 해서 가슴 철렁했는데 아닌 척하느라 진땀 흘렸다. 솔직히 그렇게 오래 잘 운영했고 탄탄한 회사면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니네 엄마 넘어지는 거 보고는 딱 결심이 섰다. 사람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지금 니네 엄마 깨어나지도 못하잖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망하는 징조야. 그럼 내 말 알아들었지? 나 간다. 다시는 보지 말자. 남친의 저런 말과 행동이 믿기지 않아 저는 다시 연락을 해봤죠. 남친은 딱 부러지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집 이용해서 인생 역전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열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아, 이제 정말 유부녀라도 꼬셔야 하나 싶고 너 때문에 버린 시간 생각하면 아까워서 미치겠다. 어디서 또 부잣집 여자를 찾아야 되지? 윤성철, 너 이런 인간이었어? 이렇게 말종이었던 거야? 나는 네가 변호사라서 좋았던 거 아니야.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고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이라서 결혼도 결심했던 거야. 나 너 만날 때 네가 변호사라는 것도 몰랐어. 엄마가 말 안 해줬거든. 근데 너는 나랑 만난 시간을 버렸다고 하는 거야? 그래, 그렇다고 쳐. 네가 내 조건 때문에 만났다고 치자고. 근데 그동안 정이라는 게 쌓이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언니랑 형부, 오빠도. 근데 어떻게 이래?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너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지혜야, 너 진짜 순진하다. 내 말 잘 들어. 예의가 밥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아니야. 예의가 내 인생 성공시키는 거 아니라고.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집안에 환자 하나 있으면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냐? 니네 사업도 멈춰 있는데 돈까지 들어가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밑 빠진 독에 부을 일 있어? 의린이 예의 찾다가 나도 같이 죽는다고. 또 니네 그 수학 덕후 상병신 오빠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너나 그런 거 지키며 살아. 이제 네가 어떤 놈인지 확실히 알았어.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이라는 거. 우리 오빠가 뭐가 어쩌고 저째?
너보다는 100배 나은 사람이 우리 오빠야. 너 같은 소시오패스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너야말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남친은 그런 저를 계속 비웃고 빈정거렸고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잘못 본 제가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배신감에 치가 딸렸어요. 아무리 저랑 파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평소 잘 못 지내던 사람도 힘들 때는 이러지 않잖아요. 뭐 저랑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같이 짐지기 싫으니까 파혼할 수 있어요. 그보다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저희 가족을 모욕한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 빨대를 꽂으려 했던 기생충 같은 놈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언니와 형부한테 했어요. 언니도 형부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만에 언니가 먼저 입을 뗐어요. 지혜야, 이렇게 그놈에 대해 알게 된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아니면 우리 다 감쪽같이 속아서 그놈 정체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 처제. 이런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나쁜 일에도 좋은 게 있다고도 하잖아.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자. 회사에서는 이사님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한테 수시로 연락을 주시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말들이 어찌나 고맙고 힘이 되던지요. 엄마는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야 눈을 뜨셨어요. 차라리 제가 겪은 걸 못 보신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엄마는 눈을 뜨자마자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언니랑 형부, 오빠 걱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회사 걱정을 하셨어요. 엄마가 깨어났다는 소리에 이사님들이 달려와서 걱정 말라고 그저 몸만 잘 추스르라고 신신당부하셨네요. 그 사이 병원에서 알아낸 건 엄마가 잠시 숨이 멈췄을 때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왼쪽 팔이 잘 안 움직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재활치료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어요. 엄마는 다른 검사들을 병행하며 재활치료를 받으셨고 거의 3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퇴원하고 집에 온 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엄마는 제 파혼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보아하니 이사님 중 한 분이 실수로 말을 흘리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알게 되실 거였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엄마, 괜찮아. 뭐가 미안해? 나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엄마는 완전히 회복할 생각만 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을 수 있냐? 내가 사업하며 별별 사람 다 만나보긴 했다만 그 정도로 못된 놈은 못 본 것 같다. 그래, 이번 일로 네가 나쁜 사람 하나 걸러냈다고 생각하자. 어찌 보면 내가 아픈 바람에 한 사람 정체를 똑바로 알게 됐구나. 지혜 너 자책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사람 잘못 봐서 이런 일 생겼다고 절대 그러지 마. 그런 인간들일수록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들어. 완전히 자기를 감추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딴 인간 때문에 네 시간들 망치지 말고 상처받지도 마라. 그러면 얼마나 네 인생이 아깝냐. 응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처음에야 내가 좀 한심한 생각도 들었는데 나쁜 건 그 자식인데 왜 내가 자책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 엄마 말대로 우리 집 식구들 아무도 그 인간 정체 못 알아봤잖아. 그렇게 자신을 싹 감추는데 어떻게 알겠어. 나 엄마 말대로 내 인생 더 재밌게 만들 거야.
엄마도 완전히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이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잖아. 엄마가 그동안 쌓아놓은 인덕이 있어서인지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저희는 오히려 고비를 무사히 넘기며 엄마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죠. 그래도 엄마가 회사 일로 통화할 때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아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회사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야? 내가 적금 들어놨던 거라도 깨서 보탤까? 엄마 필요하면 말만 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네 돈을 왜 쓰니? 그럴 만큼 힘든 것도 아니고. 지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 돕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쉽게 쓰러지지 않아. 근데 내가 아프다고 손 놓고 치료만 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도 하는 거야. 진짜 괜찮은 거지? 엄마 이제 혼자만 짐지고 있지 말고 우리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줘. 그래야 언니도 형부도 나도 할 수 있는 걸 하지. 우리 지혜가 이렇게 어른스러운 줄 미처 몰랐네. 그저 막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괜찮아. 그리고 네 말대로 어려우면 다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제가 기특하다며 다 큰 제 엉덩이를 툭툭 두드려 주셨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 저 나름대로 엄마 회사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봤죠. 그랬더니 정말 망할 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언니와 형부도 따로 알아봤는데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언니와 형부는 그날도 저한테 파혼한 거 정말 잘된 거라고 했어요. 야, 무슨 변호사라는 게 그러냐? 변호사들 이미지 나빠지겠다. 진짜 어쩜 그렇게 찌질한 말종이 있을 수 있어? 지혜 너 이거 완전 잘된 일이야. 맞아. 처제. 나는 처제가 너무 아까웠다고. 이번 일 겪으며 안 게 뭔 줄 알아요, 형부? 나는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제 배경 보고 친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저랑 SNS도 끊어버리고 연락 안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 만나서 저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하던 여자 후배 하나 있었는데 걔 SNS 아예 저한테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런 애들 나중에 우리 엄마 완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접근할 수 있어. 그래도 받아주지 마. 지혜 너 그동안 그런 애들도 다 받아주고 지냈잖아. 이제 그러지 말라고. 언니는 저의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저랑 연락 끊은 사람들 다시는 받아주지 말라고 했어요. 제 파혼 이야기는 친구들도 하나둘 알게 됐어요. 정말 저랑 친했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전남친을 비난했어요. 저 대신 막 욕도 해줬고요. 그런 친구들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 이랑이는 없었어요. 그토록 저를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고 부러워했던 이랑이는 저희 집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이후로 연락 한번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깎아내리던 걸 떠올리며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했네요. 물론 씁쓸한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그 친구 기분에 맞춰 그 친구가 저한테서 멀어진 걸로 마음 쓰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저에 대해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접했어요. 대학 동창 중 드문드문 연락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중요한 일이라며 문자를 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유정이라는 친구였어요. 유정이는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지혜 네가 되게 잘 챙겨주던 이랑이 있잖아. 김이랑 걔 너한테 연락 안 했지? 걔 나한테 연락 안 한 지 꽤 됐어. SNS도 차단했는지 안 보이던데. 왜? 무슨 일이야?
야, 걔 결혼한다고 하더라. 나한테 모바일 청첩장 왔어. 근데 상대가 누군지 알아? 너랑 깨진 그 남자, 그 변호사, 윤성철. 걔 이름 딱 박힌 걸 보내왔다니까? 아니, 내가 너랑 연락하는 거 알 텐데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청첩장을 보낼 생각을 하니? 나 말고도 모바일 청첩장 받은 애들 중에 너 그 남자랑 깨진 거 아는 애들 있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애들 다 미쳤다고 흥분했잖아. 근데 더 웃긴 거 뭔 줄 아니? 아무도 이랑이한테 그 남자 어떤 놈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네가 어떻게 깨졌는지 이랑이 정확히 모르나 보더라고. 그냥 너랑은 마음이 안 맞아서 정리됐고 그래서 지랑 만난 줄 아나 보더라. 근데 나도 걔한테 그놈 어떤 놈인지 안 알려줬어. 왜인 줄 알아? 이랑이 걔 대학 때도 뒤에서 너 엄청 싣고 다녔거든. 자기보다도 안 예쁘고 키도 자기가 더 큰데 왜 사람들이 너만 좋아하냐고. 야, 이게 바로 끼리끼리라는 건가 봐. 저는 솔직히 꽤 충격을 받았어요. 이랑이가 제 전남친과 결혼한다는 것보다 뒤에서 저를 그렇게 욕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 스토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따로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이랑이와 제 전남친을 성토하고 난리도 아니라더군요. 이랑이 말로는 제 전남친이 자기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었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결혼하기로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게 됐다고요. 저랑 깨진 걸 알고 먼저 연락을 한 건 이랑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자기 사랑을 만난 거라는 거야. 야,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눈에는 왜 이랑이가 널 이겨먹으려고 이러는 걸로만 보이냐? 너 변호사 만난 거 다 집안 덕분이라고 엄청 까고 다녔거든. 나 진짜 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게 된 것 같다. 지 이제 변호사 와이프 된다고 엄청 힘들어간 거 알아? 나 진짜 인간한테 이렇게 치 떨리는 거 처음이다.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알아? 네가 결혼할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우리랑 저녁 먹었잖아. 그런 거 하겠다는 거야. 단톡방에 있는 애들 다 안 나간다고 했지. 미쳤냐? 걔들이 사주는 걸 얻어먹게? 그러지 말고 나간다고 해. 가서 걔들이 사주는 비싼 거 다 얻어먹어. 내가 제대로 복수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유정이는 친구들한테 제 말을 전했고 친구들은 그러면 자기도 나가서 그 연놈 당하는 걸 보겠다고 했다는군요. 저는 유정이와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쯤 늦게 약속 장소로 갔어요. 저만치 이랑이가 제 전남친의 팔짱을 끼고 눈웃음 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랑이는 멀리서도 들릴 만큼 흥분한 목소리로 크게 말했어요. 니들 우리 결혼식에서 축하해 줄 거지? 여기 나와서 밥까지 먹었으니까 꼭 그래야 돼. 그리고 우리 성철 씨한테 좋은 수인 같은 거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이 밥 니네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내가 변호사 와이프야. 웬일이니? 정말 꿈만 같다. 그때 제가 테이블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꿈을 이루게 돼서 축하한다. 그렇게 나보고 부럽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엄마 능력 덕분에 잘 나간다고 깎아내렸던 박지혜를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네가 연락통 없어서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왔어. 그 순간 이랑이와 전남친의 표정은 완전 썩었어요. 그 꼴이 하도 가관이라 친구 하나는 픽 웃을 정도였죠. 이랑이는 특유의 예쁜 표정을 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지혜야, 어떻게 왔네? 연락이 됐구나? 근데 네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절대 상철 씨가 양다리 아니었다는 거야. 이해하지? 이런 상황? 그 말에 친구들은 하나같이 비웃고 어이없다는 듯
두 사람을 노려봤어요. 유정이가 한마디 했죠. 너야말로 되게 웃기는 거 알지? 우리랑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지혜랑 자주 못 만나는 애들한테만 청첩장 돌린 거잖아. 뭐? 축가? 웃기지 마. 오늘 밥값 우리가 알아서 낼 거고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어쩜 그렇게 인간이 뻔뻔하니? 네 옆에 있는 인간만큼이나. 그 말에 이랑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전남친을 보며 비웃었어요. 야, 네가 만나겠다는 부잣집 딸이 쟤야? 쟤가 부잣집 딸이라고 그러디? 너 이랑이네 집 조사는 웬만큼 했을 텐데. 완전 속았나 보다. 무슨 소리야. 이랑이 아버지 완전 잘 나가는 투자가셔. 지금 잘 되고 있는 IT 기업들에도 투자해서 이익도 많이 보셨고. 골프장도 갖고 계신다고. 니네 집이 아무리 그렇게 됐어도 친구들 앞에서 이랑이 깎아내리는 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최소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이랑이네가 현재 살고 있는 낡은 빌라와 거기서 나오는 이랑이와 그 식구들 사진을 전 남친 앞에 던졌어요. 이렇게까지 망신 주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구나. 너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그런데 어쩌니? 쟤네 아버지 그 투자 말아먹어서 완전 빈털털이 된 지 좀 됐어. 우리 대학 때부터 가세가 점점 기울었다고. 제가 하도 우는 소리에서 우리가 십시일반 돈 모아준 적도 있어. 그리고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코인에 돈 잘못 태워서 작년에 싹 말아먹었다던데? 너한테는 대단한 척 포장했구나. 너한테 데려갔던 그 집 말이야. 거기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거야. 내가 흥신소통해서 다 알아봤거든? 너도 궁금하면 해봐. 변호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너는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보는 게 없니? 그러니까 우리 집이 금세 망할 줄 알고 지 정체를 드러냈겠지만 전 남친은 이랑이 집 사진을 보고 완전 얼빠진 표정으로 이랑이를 쳐다봤어요. 이랑이는 아니라고 고개만 흔들더라고요. 이랑이가 너 수임도 잘 물어다주고 나중에 파트너 변호사 되게 힘도 써주겠다고 했나 보네. 이랑이 부모님도 그러셨을 테고. 그야 변호사 사위를 본다는데 그 거짓말 안 하겠어? 쟤네 부모님 그간 살아온 거 보면 그 정도 거짓말은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할 사람들이야. 제 엄마도 맨날 투자 사기쳐서 뒤통수 치다가 한 번 잘못해서 폭삭 망했거든. 지금도 고소한다는 사람들 피해 다닌다더라. 그런데 변호사 사위 있어봐. 이제 그 사위 믿고 그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다시 사기도 치겠지. 쟤네 아빠라고 다르겠어? 네 이름 팔아서 지가 코인으로 망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코인 태워 망하게 할 사람이야. 야, 웃기지 마. 내가 널 버렸다고 지금 이러는 거지? 너 뒤끝 진짜 쩐다. 인생 왜 그러고 사냐? 너야말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랑아, 얘는 돈밖에 안 버는 애야. 나랑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진 게 아니고 우리 집 망한 줄 알고 헤어진 거라고. 이랑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떡하냐며 자기 이제 호강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서 말이죠. 친구들은 어이없어 못 봐주겠다는 표정이었고 전 남친만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야, 너 진짜야? 그 집 너네 집 아니야? 이랑이는 이 자리에서 말 못할걸? 그러니까 네가 다시 알아봐. 아, 그리고 내가 굳이 이런 말 좀 해야겠는 게 우리 엄마 지금 완전 건강하시고 회사 잘 되고 있어. 우리 엄마 회사 여성 액세서리랑 화장품 분야로 잘 확장하셨다고. 그럼 나는 전할 말 다 전했다.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쏠게. 다른 데로 가자. 그렇게 친구들과 나오는데 뒤에서 둘이 울부짖으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친구들도 저도 너무 어이없고 허탈해서 기막힌 표정만 지었네요. 그날 다른 식당에서 밥 먹으며 친구들은 세상에서 제일 통쾌한 장면을 봤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유정이는 진심 어린 조언을 했어요. 야, 너 사람 좋은 거 우리 다 아는데 진짜 쟤들은 상종하지 마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 만든 것도 다 헛수고야. 알았지? 내가 네 성격 다 알아서 하는 말이야. 쟤들 받아줄까 걱정돼. 이제 안 그래. 나도 배운 게 있는데 설마 아니 쟤들 상종하겠니? 끊고 갈 인간은 끊고 가는 게 맞더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애들이 이랑이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었을까? 뭔가 촉이 쎄했던 거지. 사람 촉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공주같이 굴어서 싫었던 것보다는 저런 뒷모습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하다. 저는 그날 친구들과 꽤 깊은 이야기까지 했고 앞으로 좀 더 자주 연락하며 살자고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바로 이랑이었어요. 너 진짜 못된 년인 거 알아? 내 인생 망치려고 그 자리에 와서 남의 정체 다 까발리고 너 때문에 상처씨랑 깨졌단 말이야. 책임져. 너 정신 차려. 결혼했어도 걔는 바로 너랑 이혼했을 거야. 어쩌면 너 고소했을지도 몰라. 자기 속였다고. 걔 그런 놈이야. 그리고 너도 걔한테 거짓말 했잖아. 너, 네 연봉도 속였지?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얼마나 갈 것 같아? 쟤는 우리 엄마 아프고 회사 좀 힘들다는 것만으로도 나랑 파혼한 놈이야. 넌 그렇게까지 그런 놈하고 결혼하고 싶니? 난 진짜 네가 싫어. 너처럼 착한 척하는 인간 진짜 싫다고. 내가 너랑 좋아서 친구한 줄 알아? 이 나쁜 년아.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로 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 후 전 남친은 제 직장으로 찾아와서 아주 비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야, 네 덕분에 나 상해 당할 뻔한 거 면했다. 정말 고마웠어, 지혜야. 그건 네가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 내가 잘못되는 거 원치 않아서 내 결혼 막아준 거잖아.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 이전 일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어? 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하는 거야. 나는 너네한테 복수하라고 한 것뿐이지. 너 따위 인생이 어찌되든 상관없어. 이럴 줄 알고 친구들이 너 받아주지 말라고까지 했어. 너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 우리 집 안 망하고 잘 나가서잖아. 너란 인간 끝을 다 봤는데 이따위 연기가 먹힐 거라고 생각해?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너 연기 잘 못해. 다 보인다고. 네 속이. 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헛소리하거나 나한테 연락하면 나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네 로펌에서 잘리고 변호사 세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왜 이래 지혜야. 너답지 않게. 네가 나 받아만 줘. 그러면 내가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니네 집 종노릇이라도 할게. 어?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잊었어? 너 인간 쓰레기 폐기물이라고 했잖아. 너는 우리 집 걸레만도 못한 자식이야. 내가 지금 바로 니네 로펌 대표 변호사한테 전화라도 넣을까? 어? 하며 제가 전화하는 신용을 하자 그 인간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놈 인생을 진창을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덜 됐으면 저러고 사나.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툭툭 털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저 인간 인성에 대해 소문이 나버려서 로펌 시니어 변호사들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랑이가 자기가 돈 없다는 걸 알고 쳐버렸다는 얘기를 그쪽 변호사한테 흘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놈한테 불만 있던 동료들까지 이런저런 증거를 주워 모아서 위에 보고를 해버렸다네요. 이랑이는 친구들이 완전 등을 돌렸고 전 남친 놈도 회사에 발붙이지 못하고 나와서 지방에 개인 사무실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년놈들 소식을 건너 들었고 그 이후 제 할 일하며 잘 살고 있어요. 엄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엄마 사업은 모두 안정권에 접어들었어요. 애초에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제3국들을 목표로 한 건데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데다가 호감도도 높아서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는 전처럼 무리하지 않으시고 건강관리 잘하며 지내고 계세요. 저랑 단둘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저는 남자보다 엄마랑 지내는 게 더 재미있어서 다음 달에도 엄마와 둘이 후쿠오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온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려고요. 저는 요즘 요가에 푹 빠졌어요. 심신 안정에도 좋고 몸 전체가 유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의 앞날을 위해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저를 도와줬던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요. 사실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쉽게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전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생겼고요. 지금은 엄마 옆에서 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게 전부예요. 언젠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으려나요? 잘 모르겠네요. 언니와 형부를 보면 세상에 나쁜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남자들도 많다는 건 알지만 여전히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질투를 품고 상대를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랑이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질투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사에 자신과 비교하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저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해요. 저도 저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고 예쁜 애들 천지라서 비교하려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결코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랑이를 보면서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걸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